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자, 사진 속에 냅킨 한 장이 있는데요. 이 냅킨에는 거창한 수식어들이 따라다닙니다. 역사를 바꾼 냅킨, 혹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냅킨이라고 말이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 냅킨에는 나, 카를레스 르샥, 바르셀로나 테크니컬 디렉터는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플레이어 리오넬 메시와 서로 합의된 금액하에 계약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2000년 12월 14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리오넬 메시가 13살 꼬마였던 때 바르셀로나행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대체 왜 이런 계약서가 탄생했을까요? 그것도 메시인데 말이죠. 바르셀로나의 테크니컬 디렉터 르샥이 메시를 처음 본 것은 메시가 12살 때인데요. 그는 채 10분도 안 돼서 이 소년을 영입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구단과는 약간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2달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바르셀로나 측이 확답을 하지 않자 메시의 아버지는 한 레스토랑에서 르샥을 만나 이제 그만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르샥은 종업원에게 냅킨 주세요, 냅킨을 달라고 해서 즉석에서 계약서를 휘갈겨 쓰게 됐다는 이야기죠. 2004년 10월 17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성인팀에 데뷔한 메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축구사의 숱한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냅킨 한 장에 기록된 르샥의 선택은 바르셀로나의 역사, 그리고 21세기 축구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상대 선수들을 단체로 최면에 걸리게 하는 개인기는 물론이거니와 2012년 한 해 91골, 2011-12 시즌 73골과 같은 메시의 기록은 현대 축구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사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 잠재력 충만한 유망주들을 선택하는 안목은 크게는 축구의 역사, 작게는 구단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메시의 사례와 다소 유사한 고전적 사례로는 1968년 유럽 최우수 선수이자 잉글랜드 리그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첫 손꼽히는 조지 베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는 축구사에서 매우 희귀한 북아일랜드 출신 레전드인데요. 베스트가 15살 소년이던 1961년 벨파스트의 진흙투성이 운동장에서 선수들을 관찰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카우터 밥 비숍은 맨유의 맷 버스비 감독에게 긴급하게 전보를 한 줄 칩니다. 그 전보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천재를 발견해드린 것 같아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은 맨체스터로 건너가 처음에는 향수병을 앓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슈퍼스타로 성장해 맨유의 첫 유럽 챔피언 등극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58년 뮌헨 비행기 참사로 주력 선수들 대부분을 잃은 후 필사적으로 팀을 재건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천재 조지 베스트의 가세는 바로 이러한 맨유의 재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고 결국 맨유는 참사 10년 만에 유럽 최강자 자리에 오르는 신화를 쓰게 됐죠. 현대 유럽의 클럽 축구에서 이러한 선수 스카우트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주로 클럽의 디렉터들인데요. 이는 우리말로 단장 혹은 기술이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사실 이 번역들이 그다지 완벽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디렉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금이 오가는 현대 축구의 이적 시장에서 디렉터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선수의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클럽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감독이 어떠한 포지션과 스타일의 선수들을 원하고 있는가도 살펴야만 합니다. 디렉터에게는 축구적 안목과 지식, 분석 능력뿐 아니라 경영 능력, 그리고 구단 최고위층과 감독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또 세계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유망한 선수들을 1년 내내 관찰하고 분석하는 끈기와 성실성도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타 구단 및 에이전트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수완도 추가돼야 하죠. 현대로 올수록 전문적인 디렉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고 실제로 구단의 운명을 디렉터가 좌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야구에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전설적인 단장 빌리 빈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빌리 빈의 스카우팅 프로세스는 브래드 피트가 열연했던 영화 머니볼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유럽 축구 세계에도 빌리 빈과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하자면 2부 리그까지 떨어져 있었던 클럽 세비야에 무려 5개의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안겨줬던 세비야의 상징 디렉터 몬치, 극심한 재정난으로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도르트문트를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하는 강호로서 올려세운 미하엘 초크, 그리고 근자의 유럽 축구계에서 선수 비즈니스로 가장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던 사나이 전 모나코 디렉터 루이스 캄포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발굴, 영입, 육성한 선수들의 대체적인 명단만으로도 세 사람의 역량을 능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몬치의 작품들로는 다니 알베스, 세르히오 라모스, 이반 라키티치, 헤수스 나바스,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 세이두 케이타, 카를로스 바카, 케빈 가메이로, 루이스 파비아노 등이 있죠. 미하엘 초크의 작품들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마르코 로이스, 우스만 덴벨레, 제이든 산초,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이양, 크리스천 풀리식, 일카이 귄도안, 카가와 신지, 헬릭 무키타리안 등이 포함됩니다. 몬치와 초크의 성공작들에는 세계 축구의 레전드급 이름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디렉터인 캄포스는 킬리안 음바페, 베르나르도 실바, 앙토니 마르샬, 하메스 로드리게스, 니콜라 페페, 토마 르마, 파비뉴, 벤자민 맨디, TM의 마카요코를 다른 클럽들로 방출하면서 무려 7,683억 원이라는 엽기적인 순이익을 올린 인물인데요. 언급한 선수들을 데려올 때 들였던 돈이 1,089억 원 정도인데 반해서 선수들을 팔면서는 약 8,772억 원의 거액을 소속 구단들에 안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히 미다스의 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프랑스 클럽 릴에서 일하고 있는 캄포스는 잉글랜드 리그 유명 클럽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러한 디렉터 같은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유형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불세출의 전설 리오넬 메시가 꼬마 시절에 디렉터 르시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스카우터가 소년 조지 베스트를 그냥 지나쳤다면, 곤경에 빠져있던 세비야와 도르트문트에 몬치와 초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 축구의 역사는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주인공들도 결코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죠. 영웅과 전설의 뒤안길에는 그들을 알아보고 발굴하고 성장시켜준 도우미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인공을 알아보고 캐스팅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스타 선수, 스타 감독 못지않게 클럽의 성패를 좌지우지한 킹메이커, 디렉터의 중요성과 매력을 만끽하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